처음 상태에서 이 버추얼 호스트까지 설정하고 세팅한 다음에 FTP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봤습니다.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좀 간단하게 컨텐츠를 올려볼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설명드릴게요. 현재 그 웹 서버에 어떤 프로젝트를 올리겠다고 하면 지금 크롬에서 접속할 수 있었던 형태는 뭐였죠? 뭐 이런 식으로 IP 적고 포트 쓰고 뭐 HTML 파일을 열어보는 방식이었죠. 그래서 이렇게 열었고, 자 근데 이 방식에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. 어떤 단점이 있냐? 나는 지금 HTML을 사용했는데 이 태그 사용 여부와 별개로 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화면을 HTML로 구성하고 있어요. HTML로만 하고 있죠. 그래서 약간의 뭐 스타일 지정해가지고 CSS로 뭐 배경색 입히는 정도만 해봤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두 가지만 사용하면 이 정적인 컨텐츠예요. 정적인 상태로만 존재합니다. 이게 단점입니다. 극단적으로 정적입니다.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상태로 사용자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정적인 컨텐츠 가지고서 이 화면만 나타나게 할 수 있는데 구성은 가능합니다. 자, 근데 보시면 이게 안 되죠. 이런 화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광고 움직인다든가 이런 게 안 돼요. 여기는 그러면 이 페이지는 정적인가요? 동적인가요? 동적이에요. 왜냐면 여기 마우스 올리면 자꾸 변하잖아요. 뭐 점이 아니라 밑줄도 생기고,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? 마우스 올릴 때마다 변하고 있습니다. 변하는 것도 동적이고요. 내가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변하고 있는 것들도 동적인 컨텐츠입니다. 뭐 예를 들면 여기 올라가는 거, 또 여기도 올라가고. 그래서 만약에 정적이라면 이게 계속 이 상태로 있고요. 안 움직이고 좀 여기가 뭐라고 해야 돼? 배너나 광고 같은 게 안 움직이고 고정돼 있다. 그러면 정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당연히 정적인 컨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겠죠. 정적인 컨텐츠의 큰 단점이 있어요. 만약에 이게 로그인돼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그럼 이 화면에서 네이버가 제공하는 뭐 서비스 있죠. 카페, 메일, 블로그, 쇼핑 뭐 이런 거. 예를 들면 뭐 카페 클릭했을 때 로그인 돼 있으면 여기에 로그인 정보가 남아 있겠죠. 내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은 이제 로그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 페이지로 넘어왔는데 여기처럼 이제 로그인 정보가 로그인이 풀려 있다. 그러면 불편하죠. 이게 정적인 컨텐츠로만 구성되면 로그인 정보를 기억할 수 없어요. 그러면 왜 못할까요? 새로운 페이지라서 그렇습니다. 새로운 페이지라. 그래서 정적인 컨텐츠에서 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건 가능한데 넘어가고 나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알고 있어야죠. 그래서 내 컨텐츠, 그러니까 내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은 내 계정 정보가 남아 있어야 돼요. 그 컨텐츠에.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로그인했다, 그럼 그 사람의 계정 정보가 남아 있어야 되고요. 사용자가 이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처음 만들 때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없습니다.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.
만약에 그렇게 정적으로 만들 거라면 모든 사용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원이 1만 명 정도 된다고 할 때 그 1만 명 회원에 대한 그 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. 말이 안 되죠, 그건. 네이버 이용자 수가 실제로 10,000명보다 훨씬 많죠. 그러면 회원 한 명 가입할 때마다 그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를 다 만들고 있을 수는 없죠.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적인 컨텐츠가 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정적인 컨텐츠를 서비스하려면 웹 서비스만 있어도 됩니다. 그래서 정적인 컨텐츠의 경우는 웹 서비스만 있어도 되는데, 이제 반대로 동적인 컨텐츠, 엔진엑스 설치하고 나서 이후에 포트포딩하고 브라우저로 접속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. 별다른 일 없이 보였던 게 웰컴 투 엔진엑스였죠. 가능합니다. 정적인 컨텐츠 보는 거 가능한데 해야 되는 건 동적인 컨텐츠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는 웹의 경우 동적인 컨텐츠니까. 그래서 우리는 동적인 컨텐츠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. 간단하게 말하자면 동적인 컨텐츠는 정적인 방식을 쓸 때 썼던 이런 거 있죠. HTML, CSS가 상황에 따른 변화를 보여야 됩니다. 그래서 화면을 그리는 요소의 설정이 바뀌어야 돼요. 여기처럼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상황이 다 다르죠. 다른 상황에 따른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러려면 이 웹서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. 서버 사이드 언어라고 있어요. 서버 사이드 이거였나? 이거였던 것 같은데. 서버 사이드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. 서버 사이드 언어에는 자바, C 언어, 파이썬 이런 것도 있고요. 노드.js 이것도 서버 사이드 가능합니다. 근데 수업에서 직접 사용해 볼 건 아니고요. 진짜로 사용할 거는 PHP예요. PHP. 그래서 요즘에 이 웹 개발자 되기 위해서 좀 공부 자료 찾아보면은 PHP보다는 거의 좀 자바를 기준으로 시작해요. 자바. 좀 가벼운 웹을 만들 거면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웹 프레임워크 장고 같은 거 쓰고, 그러면 PHP를 쓰는 이유 뭘까요? PHP는 이제 전 세계 웹사이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자바를 배우냐면 자바로 넘어가고 있어요. 아직도 비중으로 따지면 대략 PHP를 쓴 웹사이트가 80% 정도 됩니다. 이게 그리고 남은 20%에서 자바가 대다수고, 좀 더 다양한 분야로 가면 자바 말고 다른 언어 쓰는데, 웹 기준으로 봤을 때 이 PHP가 다수고요. 그 외에는 자바예요. 요즘 만드는 웹은 자바로 만듭니다. 그러면 우리는 자바로 만들고 웹 개발자가 되면 자바를 이용하는데 PHP의 사용에 대한 회의감을 품을 수 있겠죠? PHP는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의 대다수 컨텐츠를 구성하는 언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유지보수라고 해야죠. 유지보수하고 관리해야 할 사이트가 PHP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언어의 문법을 배울 건 아니고요. 그냥 활용해서 간단하게 동적인 컨텐츠 만들어 보고 그 프로그램을 웹서버에다가 올려가지고 실제로 접속하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.
간단하게 진행할 거고요. 그러면 이 PHP가 왜 많은 웹사이트에서 PHP로 만들어져 있을까요? 생산성이 좋아서 그래요. 가성비가 좋습니다. 근데 더 복잡한 로직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이 PHP도 한계가 있어요. 그리고 공공기관 사이트 중에서 막 소개만 하는 사이트 있죠. 또는 이제 뭐 규모 작은 회사의 메인 페이지 대부분도 PHP입니다. 가성비가 좋아서. 근데 이제는 웹의 발전에 따라 하려는 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PHP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바로 넘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알아야 하는 건 웹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선 이 동적인 웹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고요. 동적인 걸 위해선 웹서버만 있으면 된다. 웹서버만 있으면 안 된다. 서버 사이드 언어도 있어야 된다. 그리고 또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. DB, 데이터베이스. 자, 지금 있는 이 DB는 설치한 이유 뭐죠? FTP 하려고 설치한 겁니다. 근데 실상 이 MySQL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FTP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DB와 웹서버를 연결해서 동적인 컨텐츠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웹노트 폴더에 있으니까 잠깐 사이트 2는 지웠으니까 사이트 2 지우고요. 뭐지? 이거 왜 뭐지 이거? 혹시 이거 있나요? 뭐지? 지워도 되는 건가? 잠깐만, 이거 파일이니까 한번 봐야겠네. 일단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웹노트 폴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엔진X 일단 포트 2개 남아있고요. 사이트 3 폴더로 하겠습니다. 사이트 3 CD에 웹에 사이트 3에 퍼블릭 이거를 에디트 플러스 사용해 볼게요. 여기서 추가할게요. 사이트 3에 192. 사이트 3 비밀번호 코리아 12313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, 들어왔어요. 그 index.html 파일은 그대로 두고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. 이름은 구단 1.html. 자, 그러면 이제 새로 파일 만들었고요. 뭐 여기서부터는 안 따라 해도 됩니다.
메타 메타 캐릭터 셋. 자, 이거는 뭐냐면 그 한글 깨짐 방지하는 거예요. UTF 파일로 해서 그래서 이제 H1 여기다가 1단 이렇게. 자, 1 곱하기 1 요거는 1. 한 번에 할걸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뭐 이 정도만 쓰고요. 이 HTML 파일을 이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 좀 접속할 때 접속해 보겠습니다. 여기지? 여기에다가 아마 사이트 3이니까 8012죠? 여기에 구단.1.html 나오죠? 방금 작성한 파일을 웹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 HTML 태그를 사용해서 컨텐츠 만들었고요. 그래서 이 컨텐츠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서버에서 찾아가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올바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1단을 봤는데 1단 말고 2단 보고 싶대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일 하나 더 만들어야죠. 여기다가 이제 뭐 2단 이렇게 저장해주고요. 그 다음에 주소를 2로 바꿔야 됩니다. 그래야 나와요. 이런 요청을 보내야 됩니다. 그래야 볼 수 있는데 이게 정적인 컨텐츠의 한계예요. 사용자가 그러면 이번에는 9단 보고 싶다고 하면 9단에 대한 9단 파일을 또 만들어야 되고,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물어볼 것 같으니까 1단부터 9단 만들어 놔야지 했는데 사용자가 이번엔 1000단 보여달래요. 그러면 말이 안 되죠. 이거 헛짓거리 한 거잖아요.